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최근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어려운 시장이다,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해서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수가 급락할 때는 뭐 2, 3% 우습게 빠져요. 근데 또 반등할 때는 또 2, 3%또 우습게 올라와요. 지수가 2, 3% 움직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도 종목들은 5, 6% 정도 움직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제 대응을 잘하고 뭐 손이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수익을 축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 뭐죠? 종목 압축. 종목 압축은 지금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필요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꾸준하게 종목을 끌고 나가시는 전략도 물론 이제 취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종목도 정말 정신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났으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든지 이런 전략으로 짜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동성장은 예상이 되니까요. 매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가 어려우면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내용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시황 관련 점검입니다. 이번 주 시황 점검에서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유로존 투자자 신뢰지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심리와 관련된 지표고요. 두 번째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뭐와 연관되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직결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유로존 신뢰 지수, 투자자 신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의 선이 있는데요. 제가 주력적으로 볼 건 요거예요. 주황색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센틱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투자자 심리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에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은 뭐죠?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를 지배하는 자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매물대 돌파, 이게 다 투자 심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신뢰 지수가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 지수가 유럽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는 급격하게 회복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이 커졌다가 그런 기대감이 약간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자 심리 지수가 계속 우하향을 하는데 지수가 계속 반등했던 적은 없어요. 그만큼 투자자 심리 지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반등하는 시기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황색 지표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최소한 횡보 이상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이건데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코리아 CPI, 코리아 코어 CPI, 물가지표, 근원 물가지표와 같이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2021년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 상승입니다. 특히 지금 보면 이제 곡물도 비싸고 유가도 올라가고 뭐 환율도 올라가고 자산 가격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이게 소비자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어때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한국은행 2차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1%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바로 대출 문제 생깁니다. 지금 대출 많으신 분들,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대출을 축소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진 돈의 가치, 돈이 어디로 갈까?
투자 자산에서 은행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 수급이 무너지면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폭의 어떻게 보면 뭐 등락도 최근에 있었지만 전고점까지 시장이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상. 미국에서는 뭐 테이퍼링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지표를 앞으로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투자자 심리 지수, 두 번째는 물가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 지수는 지금 꺾이고 있죠.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좋고요.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지표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시황을 판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많이 검색하는지를 찾아서 그 각각 5종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와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으셨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예전에 이제 뭐 8만 전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뭐 6만 전자까지 이제 하락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 변함없습니다. 빠른 반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바닥 잡는 흐름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 어땠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4분기라든지 내년 실적이 좀 불안하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아래로 밀었었던 큰 수급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 외국인의 뭐죠? 네, 공매도입니다. 요즘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찬 글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뭐 공매도 폐지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사실은 공매도가 폐지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선 좋죠. 왜냐하면 대부분 상방 베팅을 하니까요. 개인이 공매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뭐 순기능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처럼 지수가 부담스러울 때는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언급들은 다 차치하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가에서 신규 매수나 뭐 분할 매수를 노리실 분들은 지금 당장 말고 바닥을 잡고 좀 완만하게 반등하는 시기 혹은 외국인의 공매도가 줄어드는 시기 이 시기에 공략하시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실 건데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연초 정도에는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기는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급격하게 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시기, 최소한 저점 잡는 시기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지금은 수급 문제가 너무 크다.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언제 진정되는지를 보자. 그리고 그 시기가 오면 신규 분할 매수 혹은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은행주를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 KB금융입니다. 지금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시황에서도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대체적으로 은행주와 보험주에는 수혜죠. 이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방송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설명을 이제 한번 간단히 해드리면요. 금리 인상이 왜 은행주에 유리할까? 자,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뭘까요? 예대 마진입니다. 네,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죠. 아주 쉽게 생각해서 내가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1%를 주고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3%로 매긴다. 그럼 3-1,
2%의 마진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예금 금리는 빨리 올릴까요? 적게 올릴까요? 예금 금리는 진짜 천천히 올립니다. 조금씩. 대출 금리는 팍팍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금과 대출 간의 마진이 더 크게 벌어져요. 어땠을 때?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 구조, NIM,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 이게 바로 은행주의 실적 개선 요인이다라는 거죠. 다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규제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제동을 걸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낮아져요. 그럼 그 부분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확률로 따지면 뭐 90% 이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 부분을 선반영했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행주가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지고 뭐 금리 인상 수혜 이런 거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절대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니까 시장이 급락할 때 방어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상승도 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뭐 은행주를 계속 가져가는 전략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신규로 매수해서 내가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은행주를 산다는 건 올바르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라는 관점보단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좀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요거는 제가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뭐 세트라이가이, 뭐 한국항공우주, 지금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가 지금 또 잠잠해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테마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탑5에 제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제가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검색을 하셨다는 거예요. 검색을 많이 하셔서 검색 상위권에 랭크됐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주산업 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투자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뭐 꼴랑 이제 5억, 10억 지원하진 않겠죠. 한 번 지원할 때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연속성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장기적인 플래그로 진행되지 단기에 딱 하고 마는, 치고 빠지는 이런 식의 정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항공 테마에 거대한 돈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성장주 순환매입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여전히 가치주가 주목받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주는 누가 봐도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꿈을 먹고 사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지 못했었던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관심도 한번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을 볼게요. 이번 주 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펄어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게임주 중에서 뭐 위메이드나 뭐 게임빌, 펄어비스 이런 몇몇 종목들이 완전히 그 테마주성의 뭐 급등락을 보이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K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M이 중심 게임입니다. 그래서 중국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죠. 사실 중국은 아직은 한국 게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호 발급 추이를 보면 해외 게임은 요즘에 판호 발급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발급이 진짜 적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게임 딱 해주고 어쩌다가 뭐 하나 딱 허가해주고 아직도 국내 게임이 그 중국에 딱 진출할 때 문이 좀 막혀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은 우리가 들어와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인구가 너무 많고 또 게임 이용 인구 자체도 많고 게임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이씨 중국 버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중국 진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일부 게임주로 수급이 오버슈팅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연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추세는 깨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이죠. 신규로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상승을 누려보는 관점, 그 정도로 보셔야지 투기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입니다. 쇼박스인데 쇼박스에 나온 기사가 그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기대 이 부분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도 찍고 후속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시즌1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즌2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고, 실제로 봐도 시즌2는 나온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쇼박스로 조금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슈팅됐다가 금방 죽지 않아요. 한번 슈팅돼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고점을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계속 올라서 50%, 100%, 200% 수익이 났다. 그럼 200% 났으니까 이제 200% 났네, 이제 빠져야지. 이게 아니죠. 그게 300%, 400%가 갈 것 같으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매도는 내가 수익이다, 손실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추세가 깨지지 않았느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느냐,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종목이 이제 잘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단기간에 급등하면 기술적 분석상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한다, 이런 전략은 되는데 꾸준하게 어쨌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수익을 최대한 끝까지 누리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만의 원칙만 가지고 그 원칙대로만 매매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은 쌓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꾸준하게 좋은 정보, 좋은 공부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많은 강의 영상 준비해 놓고 있고요. 시황 관련된 내용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QR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립니다.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방으로 초대돼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코너입니다. 또 런앤런의 중요한 코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최고의 맛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들로 하고요. 최악의 맛은 주가가 좀 하락한 종목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내용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최고의 맛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최고의 맛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최악의 맛은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한동안 한 주 동안 주가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또 어떤 이슈로 그랬고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혹은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최고의 맛 최악의 맛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런앤런이라는 코너는 모든 코너에 교육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어요. 주린이 분들을 위한 공부하는 코너입니다. 공부하는 코너. 그래서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식이 좀 늘어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멈추는 순간 도태돼요. 저라고 공부 안 하겠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주식시장 솔직히 한 달만 완전히 빠져있다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돼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또 시장을 따라잡으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맛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선정했어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전자결제와 O2O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나 지불 대행을 하는 피지사예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쿠폰 발행, O2O, 비대면 관련된 모멘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입니다. 뭔가 사명이 좀 멋있죠. 네. 또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신사업도 기대가 돼요. 자체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쿠폰 서비스들 많이 발행하라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모바일 쿠폰 많이 쓰시죠? 쿠폰 없는 게 없어요. 뭐 커피숍 쿠폰도 있고 외식 쿠폰도 있고 뭐 물건 사는 쿠폰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런 모바일 쿠폰 사업을 선도적으로 영위했던 업체가 바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예요. 그래서 산업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름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급등했던 이슈는 요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 NFT 때문입니다. NFT 앞으로 메타버스와 함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될 부분인데요. NFT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돼요. NFT가 뭘까? 이걸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을 예로 들게요. 굉장히 비싼 미술 작품들, 억, 10억, 100억 이 정도 가는 고가의 미술 작품들 있잖아요.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경매에서 굉장히 고가에 낙찰되면서 매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래액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인데 온라인 작품들은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 그건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왜? 복제가 너무 쉬워. 그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냥 돼요. 오른쪽에서 다른 사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NFT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은 그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자산의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복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가치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NFT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NFT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함께 이제 주목받는 분야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NFT 사업을 확대할 건데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 이름이 갤럭시아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도 메타버스가 있어요. 이건 대놓고 그냥 메타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NFT 관련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이제 스포츠, 디지털 아트, 엔터, 다양한 분야의 NFT 콘텐츠 IP를 확보하고 있어요. 특히 스포츠에서는 국내 NFT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 최다 I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IP, 지식재산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둘리를 예로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둘리라는 캐릭터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캐릭터로 게임을 만들거나 익숙한 캐릭터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이러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게임 그 선전 보시면은 연예인들 많이 나와요. 그죠? 왜 연예인을 쓰겠어요? 그 연예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그 게임에도 눈길이 가고 뭐 이런 효과잖아요. 이건 이제 IP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네임 밸류 있는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IP를 통한 게임이라든지 어떤 사업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P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요 말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에요. NFT 콘텐츠 IP를 확보해서 국내 NFT 스포츠 관련된 최다 IP를 확보한 회사 이게 바로 갤럭시아 메타버스입니다. 그 모 회사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연계되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 당장 사긴 좀 어렵겠죠. 네, 조정받을 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매물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을 소화하는 구간까지 진입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서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못 사서 안달할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차트가 이쁘게 나왔어도 한 며칠 좀 더 지켜보세요. 시장이 좀 등락이 있나 없나. 그리고 매수할 때 뭐 한 번에 사라는 법칙 없다고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를 항상 생각하세요. 매도도 분할 매도를 생각하세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수익을 낮추지만 손실 가능성도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버는 것보다 잃지 않고 버는 게 훨씬 중요한 시장이에요. 크게 벌어야 되는 시장은 언제였을까? 작년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는 최대한 진짜 돈 끌어 모아갖고 종목도 많이 사고 계속 홀딩도 하고 팔았다가 또 딴 거 사고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됐을 때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방어가 우선입니다. 다치지 않게 방어. 내가 갑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갑옷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천천히 투자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좋은 종목이 있다고 덥석덥석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종목만 늘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최고의 맛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언론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악의 맛인데 이번 주 최악의 맛은 제가 화장품주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신 거죠. 아모레퍼시픽 어때요? 주가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주는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화장품주 보유하신 분들 팔지 마세요. 팔았으면 이제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팔긴 늦었습니다. 반등을 기다려야 될 때고요. 일단 토니모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화장품 제조 판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저가 화장품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장품 매출 부진이 장기화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화장품 업체가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못 옵니다. 요즘에 길거리 가시면 외국인 관광객 보기 힘들죠. 못 오다 보니까 화장품이 덜 팔린다. 뭐 자연스러운 공식이고. 자, 두 번째.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실 때 어때요? 마스크 쓰고 가시죠. 뭐 2차 접종 맞았으니까 나 마스크 안 써? 아니죠. 2차 접종이든 3차 접종이든 뭐 다 마스크 써야 돼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화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마스크 쓰면 얼굴이 3분의 2가 가려지는데 뭔 화장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화장품주를 때렸죠. 말 그대로.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대하기 어렵고 4분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일까? 내년입니다. 왜 내년일까요? 올해 말부터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딱 벗고 갈 수 있다. 요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빗장이 많이 풀려요.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올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필이면 토니모리를 최악의 맛으로 설정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육 시간에 뭘 했죠? 증자와 감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관점에서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는데 300억 규모의 유중이면은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보통주 567만 주를 발행합니다. 주당 발행가 5,290원.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제가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태도 중요해요. 일반 유증이냐 삼자 배정이냐. 삼자 배정일 때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일반 유증이에요. 그죠? 네, 일반 유증이고 두 번째로 목적 엄청 중요합니다. 목적 보시면 세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해요. 이건 뭐예요? 유증을 해서 뭔가 거대한 산업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생활 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일단은 자본금이라도 좀 흡수를 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지분 이석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증자와 감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기존의 180%에서 110%로 개선이 되니까 요건 좋습니다. 요건 좋습니다만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토니모리를 갖고 계시다면 대부분 손실이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유상증자도 맞았고, 화장품 업황 최악이고, 그럼 지금 주가로서는 거의 바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완만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가능하고요. 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출시도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려 맞은 건 두드려 맞은 거고 악재는 일단 나왔고 우리는 항상 그 뒤를 봐야 돼요. 왜?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반등할 수 있겠다. 화장품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많이 버티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닥을 완만하게 다질 거라고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전략 짜시자라는 관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가장 핵심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죠. 제 지난주에는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 공부합시다는 어떤 순서일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요?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 주제는요. 여기 써 있네요. 탑다운 매매법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중심적으로 하는 매매고 대부분의 매매를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은 실패하실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성공 확률은 높아지겠죠. 탑다운 매매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이 탑다운 매매가 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탑다운 뭔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뭘까?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매매를 하시려면 정말 많은 연습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개념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언론에서, 이제 TV에서, 증권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탑다운이 뭔지 오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이후 세부 기업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매매.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의 정의입니다. 경제와 산업 분석으로 유망 산업을 선정한 후에 개별 종목으로 투자군을 압축해 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탑은 뭐예요? 탑은 위죠, 위. 다운은 아래입니다,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분석해서 종목까지 가서 그 종목을 매수하는 방식.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라는 거죠.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분석을 먼저 하고요. 끝났으면 그 다음에 산업 분석, 섹터 분석, 업종 분석을 하고요. 끝났으면 그 안에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 하려면 어때요? 확실히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런앤런을 통해서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천천히 계속해서 매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 분석은 뭐예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기는 할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예요.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산업은 이제 업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주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동차주의 분위기가 어떻지? 자동차주 분위기 괜찮네. 그러면 자동차주에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 여기까지 가면 기업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는 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은 해당 산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산업은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최상위에 있는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종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다운 매매법은 가장 빠르게 수익을 쫓는 주체는 돈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머니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머니플로우를 추적하는 매매법이에요. 요거를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돈의 다음 이동 방향에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입니다. 가장 빨리 수익을 쫓는 주체는 뭘까요? 돈입니다. 그죠? 네. 돈은 기가 막히게 어디로 수익이 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쫙 들어가요. 내가 이미 깨달았을 때는, 내가 이미 뭔가 어떤 게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미 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돈의 흐름을 항상 쫓고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순환매예요, 순환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순환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다른 섹터로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또 뭔가로 돈이 들어왔다가. 이게 순환매. 그러면 일단 지금 강한 섹터, 돈이 들어온 섹터를 알아야겠죠. 돈이 들어온 섹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갈지 이걸 알아야겠죠. 주식에는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이 탑다운 매매법도 돈의 다음 이동 방향에 주목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제 분석부터 볼게요. 성장률, GDP 성장률도 될 수 있고 금리, 환율, 각종 상품 가격, 소비, 투자, 생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왜? 지수가 우상향 추세 못 보여요. 전고점 뚫고 갈까? 어려워요. 그러면 약간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면서 종목은 압축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 상으로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런 용어들을 알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이건 개인 투자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들은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로 미래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선반영합니다. 경기 선행 지표라는 거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은 선행 지표입니다. 경제의 선행이에요. 주식은 언제나 빨리 움직이니까요. 빨리 움직이니까.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 미래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선반영하고요. 단순히 경제가 좋다고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해요. 지금 경제 좋으니까 주식 매수하자. 이거는 엄청 뒷북이죠. 왜? 경제가 좋아질 거라면 내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럼 주가는 이미 꼭대기입니다. 반대로 보면 지금 경제 안 좋으니까 주식하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이죠. 왜? 경제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아. 언제까지 안 좋겠어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럼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올라갔겠지. 코로나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의 불확실성을 급락했지만 V자로 회복됐습니다. 왜? 지금 경제 개판이지만 나중에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경제 분석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분석을 통해 투자할 시기에 대한 판단 및 투자 비중 조절과 해지 매매 필요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말로 하면은 어렵죠. 어차피 경제 분석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뉴스 보시고 HTS 기사 보시고 나오는 내용들 한번 요약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문을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다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 별로 없지만 종이신문으로 내가 마음 잡고 하루에 1시간씩 신문을 보시면은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요. 그 안에서 인터넷에선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활자를 보는데 눈이 아프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 아프잖아요. 종이신문은 눈이 좀 편하네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들어오니까 종이신문을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이 경제 분석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 분석인데 투자를 결정했다면 어떤 산업, 뭐 섹터나 테마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볼까? 혹은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죠? 사볼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 수출이 좋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뭐가 있지? 혹은 그 기업에 딸린 하청업체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이 전망되면 금리 인상 전망되네? 은행주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아까 은행주는 지금 보수적으로 좀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전에 투자했으면 괜찮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너무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그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었고 그죠? 주가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사면 그때는 늦어요. 어느 정도의 예측, 어느 정도의 플로우만 보고 매수를 하셔야지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소비가 개선되면 뭐 유통주를 볼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해요.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을 내가 찾았는데 이미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여기까지 가 있으면 그때는 무리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럼 그때 해야 될 행위는 뭐다?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결국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올 건데 그게 차익 실현되고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올까?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머니플로우를 보시는 것이 주식 매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거나 앞으로 이슈가 많을 섹터를 주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 중에 지금 실적 나오는 섹터 없습니다. 왜? 아직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산업이에요. 아직은.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흑자고 막 실적 엄청 좋아요? 아니죠. 적자 내는 기업도 많아요. 하지만 이거 적자니까 쓰레기야. 이렇게 보진 않죠. 왜? 미래에 좋아질 산업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은 실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 관련된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많이 보세요. 증권사 리포트는 한국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죠. 네, 증권사에 해당 계좌만 있고 로그인하시면은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볼 때 어떤 종목 추천한다, 그 종목 목표가 이딴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그 리포트에서 하는 내용, 팩트만 보고 분석하세요.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굉장히 양질의 통계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지수와 대부분의 주가는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분석, 경제 분석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어떤 산업군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또 산업군의 강세가 연속성 있게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섬유의복이 3.6%, 통신이 2.3, 유통이 1.6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별로 재미있는 섹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것만 보고 끝내지 말고 다음 날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한가? 그러면 통신주나 유통주 중에 좀 못 오른 종목이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업군의 강세가 연속성 있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떤 종목, 매일매일 어떤 섹터, 매일매일 어떤 업종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세요. 그걸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이 다음에는 이 섹터가 강할 것 같네 라는 추측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과 별개로 움직이는 섹터도 물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정치 테마주, 우선주 이런 거는 지수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어요. 그냥 이슈 있으면 팍 뛰었다가 팍 죽었다가 정치 테마주는 뭐 인물의 지지율, 뭐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연동이 되고 우선주는 단순 수급에 의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와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도박적인 행위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차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 분석 꼼꼼히 하셔야 되고 최소한 투자 경력 몇 년 정도 되셔야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릴 수 있지만 투자는 아니니까 좀 조심해서 하자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분석인데요. 산업군을 선정했다면 산업군 내에서 투자할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개별 실적과 모멘텀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종목 선정 없이 업종 ETF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해서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골라놓은 상태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기술적 분석상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뭐예요? 뭐 지지후 반등을 하거나 중요한 추세를 돌파하거나 뭐 고점 돌파가 됐거나 뭔가 뭐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든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위치에서 사셔야지 좋은 기업 선정했다고 그냥 덥석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차트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뭐 몇 년씩 가져가려고 종목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시려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 강의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차트 강의 좀 반복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선정 없이 업종 ETF로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로 다시 예를 들게요. 자, 경제 분석을 했어. 그래서 나 지금 주식 사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 분석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산업 분석에서 자동차 섹터를 보니까 자동차주 괜찮아. 오케이, 사보자 라고 했어. 그럼 자동차주 내에서 뭘 사지? 근데 뭘 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동차 ETF를 사시면 됩니다. 자동차주의 분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산업 분석까지만 하고도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요. ETF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산업군 내에서 세 종목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어려워요. 막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이런 거 같이 사지 마세요. 어차피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한 종목만 사세요. 현대차를 사려면 현대차, 기아면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아무리 많아도 두 종목까지만 사세요. 똑같은 섹터 세 종목 이상 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움직여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압축하셔야 되니까. 한 산업군 내에서는 매수 종목을 한두 종목 내외로 압축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두 종목, 웬만하면 한 섹터에서는 한 종목만 사셔서 종목을 압축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할 때 매일매일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도 이렇게 초록창을 통해서 증권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보시고요. 실적, 수급, 기술적 분석 복합적으로 진행해서 상승률이 큰 종목군들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 주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좋고 메타버스 관련 주면서 웹툰 관련 주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 익선이다. 이 부분까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심 종목으로 설정했으면은 이거 좋다고 낸드럼 사는 게 아닙니다. 차트 분석해서 차트상 의미 있는 위치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술적 분석.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강의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탑다운 매매법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서 항상 또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투자의 실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강의는 항상 짧죠. 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의 많은 강의 내용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풍부한 강의 내용들 준비했고요. 장중에 시황, 종목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또 빠르게 달려왔네요. 네, 항상 마무리가 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빠르게 달려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 좀 빨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이제 시장 전망과 전략입니다. 전망은 이게 뭐 어차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속돼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중국도, 유럽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 코로나라는 게 글로벌적인 현상이고 위드 코로나도 글로벌적으로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같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져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글로벌적인 문제라는 거죠. 특히 지금 너무 비싸요. 뭐가 비싸죠?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유가 엄청 올랐고요. 뭐 구리, 뭐 어떤 최근에 뭐 금 가격도 올라가고요. 뭐 곡물, 뭐 원자재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투자 자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직격타니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어차피 해소는 안 됩니다. 결국은 뭐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안고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성장 동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업별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수급이 팍팍 꽂히는 흐름들이 나올 건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시장의 트렌드 섹터가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종목 선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장이고 공부를 예전보다 작년보다 2배 이상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 관련된 언급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FMC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목 압축과 현금 비중 확보입니다. 아직도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전히 20종목, 30종목, 40종목 백화점이신 분들 많습니다. 뭐 어떤 종목 5주 사고 어떤 종목 띡 10주 사고 어떤 종목 누가 좋다고 해서 5주 사고 이걸로는요. 절대 계좌 수익 안 내요. 지금은 종목을 20종목 이상 가지고 있다. 대충 사신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20종목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종목 한 종목 찾기도 진짜 힘들어요. 종목이 많다는 건 대충 샀다는 겁니다. 대충 사서는 절대 수익 안 내요. 여전히 너무 많은 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포트수 20종목, 30종목 이러신 분 계시죠? 반드시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못 팔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라도 안 좋은 종목은 쳐야 돼요. 현금 확보하셔서 추매를 하시든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시든 어떠한 전략을 짜지 않고 방치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기다리셔도 돼요. 하지만 많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충 산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믿고 기다리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반드시 종목을 압축하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 확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현금이 있어야 추가 매수라든 신규 매수라든 뭘 합니다. 그죠? 지금 현금 없고 종목만 꽉 물려 있어 봐요. 내가 짤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1억 원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1억 원 다 주식이야.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손절매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현금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이라는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라. 예전에 제가 런앤런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현금 가지고 있는 걸 초조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종목 압축과 현금 비중 확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은 여전히 아니다.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 PER, 저 PBR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장기 투자가 아니시면은 이런 지표보다는 시장에 어떤 종목이 트렌드인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꾸준히 드렸어요. 그래서 배당주 보시면 지금 나쁘지 않아요. 통신주, 뭐 KTNG가 될 수도 있고 고배당주들 많죠. 4%, 시가 배당률 4% 이상 주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연말에 부각돼서 주가 올라갈 수 있고 주가 안 올라가면 배당 받고 넘어가도 되니까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 찬바람 불면 배당주 관심 가지라. 이 말 아시죠? 네, 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런앤런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와 함께한 시간 조금 짧아서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교육 영상 많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풍부한 교육 영상들 그리고 시황 관련된 내용들, 종목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